아마추어 레슬링을 시작으로 프로레슬링, 종합격투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정상을 찍은 괴물 브록 레스너. 그는 프로레슬링 무대에 데뷔하자마자 괴물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헐크 호건, 더락 같은 WWE 최정상 슈퍼스타들을 꺾고 당시 최연소 WWE 챔피언에 오르는 등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WWE에서 모든 걸 잃었다 할 수 있었던 브록 레스너는 WWE를 떠나 종합격투기로 전향해 UFC 헤비웨이트 챔피언까지 오르며 자신이 몸담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WWE 복귀 이후로는 파워밸런스 파괴의 주범, 파트타이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등 사실 온갖 WWE의 부정적인 요소들의 시작은 대부분이 브록 레스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브록 레스너가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고 팬들로부터 항상 큰 환호를 받는 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로만 레인즈와 함께 근 10년 가까이 WWE에 악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브록 레스너가 해도 너무했던 순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레슬매니아 30 언더테이커와의 경기입니다. WWE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던 순간으로서 모든 파워밸런스를 무너뜨려버린 브록 레스너를 탄생시킨 경기이기도 한데요. 브록 레스너를 최종 끝판왕으로 만들겠다는 어느 정도의 의도는 알겠으나 너무도 무리수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둘의 매치업은 특별히 빌드업이 잘 된 경기도 아니었으며 단순히 브록 레스너의 레슬매니아 상대의 오픈 챌린지에 언더테이커가 응하면서 별다른 각본도 없이 성사된 매치였습니다. 레슬매니아의 역사 그 자체인 언더테이커의 연승이 파트타이머인 브록 레스너에게 깨져버려 많은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경기를 두고 브록 레스너를 새로운 끝판왕으로 만들어준 경기, 나름의 의미는 있었던 매치였다는 여론도 어느정도 생긴 상황이지만 이 경기 이후 브록 레스너는 다른 선수가 더 이상 상대조차 할 수 없는 너무 과하게 강력한 선수가 되어버려 WWE의 파워밸런스를 심하게 손상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았으며 레슬매니아의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인 언더테이커 연승이 허무하게 무너뜨려버렸기 때문에 이 경기를 브록 레스너가 선을 넘은 첫 번째 순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순간은 2016 서머슬램 랜디 오턴과의 경기입니다. 처음 매치업을 갖게 된 둘의 경기로서 팬들이 엄청난 기대를 받은 경기였는데요. 당시 UFC에 복귀하여 마크 헌트와 경기를 가졌던 브록 레스너는 약물 복용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강력했던 브록 레스너가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약해진 모습을 보일 거라 예상하며 랜디 오턴에게도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이 경기에 나서는 랜디 오턴은 브랜드 분리 후 어소리티 시절 지루하고 포스 없던 악역 랜디 오턴에서 벗어나 유쾌하고 밝은 선역 랜디 오턴으로 복귀하며 팬들로부터 엄청난 인기와 지지를 받았고 둘의 대립 과정이 꽤나 괜찮았기 때문에 서머슬램의 최대 빅매치 카드로서 당대 최고의 드림매치 중 하나였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기에 돌입해보니 너무나도 일방적인 경기 내용과 함께 랜디 오턴은 브록 레스너에게 머리가 깨지며 TKO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경기 후에는 당시 선역이며 스맥다운 커미셔너였던 쉐인 맥맨까지 F5를 당하며 밑도 끝도 없는 레스너 띄워주기에 희생양이 되었고요. 도대체 이 매치는 무엇을 위한 경기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최악의 경기로 랜디 오턴에게는 엄청난 굴욕이었던 경기였으며 브록 레스너는 경기 이후 백스테이지에서 크리스 제리코와 마찰을 빚는 등 경기 외적으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2019 머니인더뱅크 남성부 레더매치 경기입니다. 당시 WWE 메인 무대에서 신인급이었던 알리와 리코셰, 안드라데, 차세대 메인 이벤터 드류 맥킨타이어 등 굉장히 좋은 라인업으로 펼쳐졌던 머니인더뱅크 매치였는데요. 경기 역시 화끈한 범퍼들이 터지며 매우 재밌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막바지 정말 아무런 접점이 없던 브록 레스너가 뜬금없이 등장하며 머니인더뱅크를 획득하여 우승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2년 머니인더뱅크에서 무인승차에 우승을 했던 오스틴 시어리의 경우 당시 대놓고 빈스 맥맨이 총애함을 밀어주는 철없는 신인의 기믹이었기 때문에 당일 경기 참전을 100번 양보하고 무엇보다 오스틴 시어리는 그래도 시작부터 경기에 참여해 어찌됐든 정당하게 스스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브록 레스너는 정말 아무런 설명이나 접점 없이 말 그대로 뜬금포로 마지막에 등장해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경기 후 레스너가 가방을 들고 기뻐할 때 클로즈업 되는 선수들의 표정이 정말 씁쓸해 보였고요. 정말 백스테이지의 모든 선수들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경기였으며 도대체 어떤 그림을 바라고 이런 결과를 낸 걸까 싶을 정도로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브록 레스너가 선을 넘은 순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레스너는 본인의 막 나가는 멘탈과 더불어 프로의식이 부족한 것이다와 계약에 충실히 따랐을 뿐 빈스 맥맨의 문제지 브록 레스너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이 항상 충돌하며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브록 레스너가 돈값하는 알바라고 불리며 제 몫을 충분히 해준 경우도 많이 있지만 로만 레인즈와 더불어 WWE에 너무나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인물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트리플 H 체제 이후로는 어느 정도 너프된 모습을 보이며 활용이 전보다 잘 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커리어 막바지에 이른 브록 레스너, 너무 과하지 않아 한도 내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흐로 블러드라인의 시대, 유니버셜 챔피언에 등극한 지 어느덧 2년 6개월. 또한 통합 챔피언 등극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로만 레인즈와 그의 사촌이자 블러드라인의 멤버 우소즈 역시 통합 태그팀 챔피언을 1년 가까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합류한 솔로시코아 역시 과거 에볼루션의 바티스타와 흡사한 포지션을 부여받아 블러드라인의 강력한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며 현재까지 핀폴패를 당한 적 없이 승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트리플 H 체제가 된 이후 명예우소, 세미제인에 관한 스토리 빌드업이 이루어지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져온 블러드라인 강점기에 많은 레슬링 팬들이 지쳐가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은 블러드라인, 그들이 선을 넘었던 순간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러드라인이 선을 넘은 순간 첫 번째, 2021 익스트림 룰즈 핀벨러와의 경기입니다. 1년 넘게 타이틀을 보유하며 승승장구하던 로만 레인즈는 무패의 데몬벨러를 상대로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무패를 달리던 데몬이었지만 로프가 저절로 끊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며 로만 레인즈에게 패배하고 마는데요. 당시 핀벨러는 NXT로 돌아갔다 다시 메인 레스터에 복귀하면서 콜업 초창기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강력한 위상을 되찾은 상태였으며 벨러의 메인 로스터 복귀 이후 사실상 첫 중요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핀벨러도 아닌 데몬 으로 로만 레인즈에게 패배하고 말았으며 경기 중 로프가 저절로 끊어지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해명이나 이어지는 스토리 없이 로우로 이적하게 되며 둘의 대립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했던 데몬을 단순히 로만 레인즈의 땜빵으로 사용된 경기였기 때문에 많은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블러드라인이 선을 넘은 순간 두 번째, 레슬매니아 38 메인 이벤트 등피화 사건입니다. 결국 로만 레인즈의 통합 챔피언 등극은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나도 졸작으로 펼쳐진 둘의 대결과 이 한 경기만을 위해서 수없이 소모된 선수와 매치업들, 특히나 2022 로얄 럼블은 WWE에서 가장 중요한 PLE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로만 레인즈와 브록 레스너 그 둘을 위해서만 소비되어 버려 많은 팬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라도 재밌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남은 건 전설의 등피업뿐이었던 승리 후 끝끝내 몇 번째인지도 모를 대관식을 달성한 로만 레인즈. 이렇게 최악이었던 레슬매니아 38 메인 이벤트를 블러드라인이 선을 넘은 두 번째 순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블러드라인이 선을 넘은 순간 세 번째, 우소즈의 통합 태그팀 등급입니다. 사실 로만 레인즈가 통합 챔피언에 등극한 이상 우소즈 역시 통합 태그팀 챔피언 등극은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소즈의 챔피언 등극으로 인하여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RK 브로와 로우 태그팀 디비전을 바로 침체기로 만들어 버렸으며 로만 레인즈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태그팀을 상대로 타이틀을 방어하며 다른 태그팀의 성장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슬매니아 백래시에서 펼쳐졌던 블러드라인과 RK 브로, 드류 맥킨타이어의 3대3 경기, 통합 챔피언을 줄 거였다면 이런 경기는 솔직히 져줬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든 태그팀 디비전에게 사형식이나 다름없었던 우소즈의 통합 태그팀 챔피언 등극을 블러드라인이 선을 넘은 순간 세 번째로 선정하였습니다. 블러드라인이 선을 넘은 순간 네 번째, 2022 클래시 앳 더 캐슬입니다. 레슬매니아급 규모로 영국에서 펼쳐졌던 2022 클래시 앳 더 캐슬, 드류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기회였던 PLE로서 그동안 챔피언으로 집권하던 로만 레인즈가 치러왔던 경기 중 가장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당시 드류 맥킨타이어는 데뷔 이후 정말 최고점의 상태였으며 영국에서 열리는 사실상 레슬매니아급 PLE였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드류가 승리하며 로만 레인즈의 강점기를 끝낼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꽤나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드류는 당일 클래시 앳 더 캐슬에서 로만 레인즈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드류는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메인 챔피언을 다시 할 기회는 얼마든지 올 것입니다. 하지만 클래시 앳 더 캐슬 시즌에서의 드류는 필살기라고 볼 수 있는 브로큰 드림, 로만 레인즈 옆에 우소즈가 없었던 상황, 레슬매니아 백래시 시즌부터 조금씩 쌓아왔던 둘의 라이벌리 등이 모두 폭발하며 드류에게는 다시 올 수 없던 순간이었습니다. 드류가 다시 챔피언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드라마틱 요소들이 드류에게 빠져있을까요? 결국 타이슨 퓨리와의 흥겨운 노래자랑을 끝으로 드류의 도전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가 끝난 이후 로만 레인즈가 챔피언을 다음 레슬매니아 시즌까지 보유하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며 팬들은 이제 포기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클래시 앳 더 캐슬에서 펼쳐졌던 메인 이벤트를 블러드라인이 선을 넘은 순간 네 번째로 지정하였습니다. 레슬매니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블러드라인과 로만 레인즈는 각본의 중심으로서 입체적인 캐릭터와 함께 좋은 폼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로만 레인즈가 드디어 악역으로서 제대로 캐릭터가 잡히고 메인 이벤터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로만 레인즈는 레슬매니아 메인트를 수없이 장식했으며 10년간 다른 로스터들을 모두 갈아가며 유례없을 정도로 밀어준 선수로서 사실 이 정도 모습은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 선수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끝이 보이는 블러드라인, 추후 그들의 평가가 어떻게 기록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블러드라인이 선을 넘은 순간들은 분명히 역사의 최악이었던 사건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2년 클래시 애터 캐슬에서 사촌형인 로만 레인즈를 도우며 메인 로스터에 합류한 솔로시코아는 체구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강력한 기믹과 경기 운영, 그리고 블러드라인과 함께하는 비호감 행보로 인하여 국내 팬들에게 끊임없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솔로시코아가 만들어낸 최악의 순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레슬매니아 39 데이2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로만 레인즈의 타이틀 방어 전에는 블러드라인의 난입과 방해가 항상 있어 왔는데요. 보통 난입한 선수들이나 매니저들은 심판에 의해 퇴장당하면 퇴장당하고 다신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레슬매니아 39 데이2의 메인 이벤트에서 솔로시코아는 심판의 퇴장 명령 이후 다시 링으로 돌아와 경기를 방해한 사상 초유의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WWE의 심판들은 내구력은 약해도 권력은 강했기 때문에 우마가 같은 게스트 캐릭터는 물론 와이어트 패밀리와 같이 오컬트, 초자연적인 기믹을 소화하던 선수들도 심판이 퇴장 명령을 하면 억울해하면서 결국은 퇴장당하지만 솔로시코아는 이날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난입해 코디로즈에게 사모안 스파이크를 장렬하며 복귀 후 1년간 이어져왔던 코디로즈의 대서사시를 무너뜨려버렸으며 로만 레인즈의 지독한 타이틀 집권기를 끝낼 수 있었던 가장 유력했던 순간을 망쳐버리며 국내 팬들에게 엄청난 비호감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만의 집권기를 끝낼 수 있었던 클래시 애터 캐슬에서 드루를 방해하며 메인 로스터에 데뷔했던 순간부터 중요한 순간마다 난입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 비호감 스탯을 착실하게 쌓아왔던 솔로시코아는 레슬매니아 39 데이2 메인 이벤트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완벽한 기회 두 번을 방해한 장본인이 되며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 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순간은 스맥다운에서 펼쳐졌던 쉐이머스와의 경기입니다. 클래시 애터 캐슬에서 군토와의 경기 이후 데뷔 이래 최고의 반응을 얻고 있었던 쉐이머스는 2022 서바이벌 시리즈 워게임즈를 기점으로 리더로 있는 자신의 스테이블 브롤링 브루츠와 함께 블러드라인과 본격적으로 대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블러드라인에게 계속해서 패배하게 되는데요. 특히 솔로시코아에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군토와의 엄청났던 명경기를 통해 올라왔던 쉐이머스의 모멘텀과 임페리움을 상대로 최종전에서 승리를 챙겼던 브롤링 브루츠의 기세는 이후 완벽하게 꺾이게 됩니다. 서바이벌 시리즈 워게임즈에서 블러드라인에 패배한 이후 브롤링 브루츠와 블러드라인은 별다른 접점 없이 활동을 하게 되지만 2023년 5월 펼쳐진 스맥다운에서 솔로시코아는 그냥 지나가던 리치 올랜드에게 갑자기 사모아 스파이크를 장렬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솔로시코아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리치는 스파이크 한 방에 쓰러지게 되고 분노한 쉐이머스는 솔로와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리치와 마찬가지로 솔로보다 체격에서 훨씬 앞서는 쉐이머스가 파워에서 밀리고 솔로를 충분히 들 수 있음에도 들지 못하는 등 너무도 억지스러운 경기 끝에 놀랍게도 쉐이머스는 솔로시코아를 상대로 TKO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애초에 솔로시코아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에 쉐이머스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잡혔던 매치였으며 쉐이머스에게 승리를 주진 않더라도 늘 해왔던 대로 폴 헤이먼이나 우소지의 방해 같은 악역다운 방법으로 솔로가 승리를 챙길 수 있었으나 경기는 어렵게 솔로의 TKO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쉐이머스는 다시 한번 밑도 끝도 없는 억지 괴수 만들기의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클래시 애터 캐슬 이후 완벽하게 올라왔던 쉐이머스의 모멘텀은 2023년 현재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세 번째 순간은 2023 크라운 주얼 존시나와의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된 순간으로서 솔로시코아가 존시나와 대결하기 전에는 싱글 매치에서 제이 우소와 LA 나이트에게 패배하고 그 이전에는 로만 레인즈와 함께했던 태그팀 경기에서도 패배하는 등 위상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던 솔로시코아였으나 이 경기를 통해 존시나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존시나는 스맥다운에서 2018년 이후 싱글 매치 승리가 없었으며 은퇴도 생각을 했었으나 자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세그먼트를 보여주는데요. 팬들에게 다시 한번 존시나의 강력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심어주며 2023년 크라운 주얼에서 솔로시코아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동안 솔로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만 지속적으로 보여왔으며 WWE에서 공식적으로 시나에게 고트라는 칭호를 붙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존 시나의 선수생활 막바지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팬들도 적지 않았고 패배한다 하더라도 젖잘싸의 느낌으로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당일 존 시나는 솔로시코아에게 말 그대로 박살이 나며 패배했습니다. 존 시나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사모안 스파이크 세례를 퍼붓는 모습은 WWE 스스로 고토라고 붙인 칭호가 조롱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으며 존 시나가 자신의 피니시 무브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솔로에게 일방적으로 사모안 스파이크 세례를 받는 결말은 나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원래 악당은 주인공을 무참하게 박살내야 더욱 미움받는 악당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솔로를 더욱 무자비한 악당, 파트타이머의 로만 레인즈를 대신해 스맥다운을 지배할 2인자로 만들겠다는 WWE의 의도를 모르는 팬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레전드이자 고트인 존 시나를 이렇게 묻어버리는 게 맞는 일일까요? WWE를 떠나는 선수들을 이런 식으로 박살내는 건 흔히 있었던 일이었지만 할리우드 파업 기간 동안 매주 출장하며 열정적인 활동을 한 존 시나에게 이런 식의 마무리는 주어져서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불꽃이 될 줄 알았던 존 시나의 이번 WWE 활동은 결국 사모안 스파이크 엔딩이 되어버리며 이제 솔로시코아에 대한 국내 팬들의 혐오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자 솔로시코아가 만들어낸 최악의 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솔로의 유력한 대립 상대는 컴백이 유력한 AJ 스타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AJ 스타일스가 솔로시코아를 상대로 정의 구현을 꼭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솔로시코아의 최악의 순간들은 어떤 순간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